전국 양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 베이징의 공기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그 정적은 오히려 더 큰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거리의 경비는 한층 촘촘해졌고 주요 정치 일정이 다가올수록 수도의 표정은 늘 그렇듯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경계선 바깥이 아니라 그 안쪽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들입니다. 최근 이어진 군 인사 변화와 몇몇 공식 발표는 단순한 행정 조정으로 넘기기 어려운 무게를 띠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에 따른 조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범위, 그리고 대상의 성격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인사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사라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 정도 규모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읽어내는 일입니다. 결국 이번 흐름은 한 사람의 거취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권력 시스템 내부가 어떤 방식으로 긴장을 관리하고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된 것은 2월 26일을 전후해 공개된 군 관련 인사 변동입니다. 여러 군 출신 인사들의 대표 자격이 종료되거나 직위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는 형식만 놓고 보면 체제 안에서 드물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육군과 해군,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신형 작전 지원 체계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고위급 인사들이 동시에 조정선 위에 올랐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더구나 이런 변화가 양회 직전이라는 가장 민감한 정치 캘린더와 맞물렸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나 정기적 정비라고만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 정치에서 양회 직전의 인사 메시지는 언제나 체제의 우선순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움직임은 단지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조로 안정과 통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번 변화가 특정한 갈래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파벌 정리였다면 보통은 한쪽의 인적 기반만 눈에 띄게 흔들리는 장면이 먼저 포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체제 중심부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물들, 그리고 실무적 작전 역량과 연결된 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물들이 함께 조정 대상에 포함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어느 편이냐를 단순히 분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인적 자산들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사실이 권력 내부의 충돌을 정리하려는 더 높은 수준의 조정 의지를 암시하느냐는 점입니다. 권력 집중형 체제에서는 갈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특히 군과 직결되는 고위 인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영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리에 남겨두느냐, 내보내느냐는 곧 향후 권력의 작동 반경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 변화는 누군가 한쪽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냈다는 그림보다는 체제 전체가 과열을 막기 위해 위험한 접점을 먼저 줄이려는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승자와 패자를 즉시 가르는 장면이라기보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끝부터 잠시 걷어들이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변화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체제 내부에 긴장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것도 상징성과 실무성을 동시에 가진 인사들을 한 시기에 건드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부 긴장이 커졌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강한가를 당장 가리는 것보다 먼저 어떤 축이 돌발적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차단하는 일이 더 시급해집니다. 결국 이 장면은 정치적 승부의 종착점이 아니라 더 큰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작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만약 이번 조정이 특정 세력의 승리 선언이 아니라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체제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어떤 균형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영향을 받은 인사들의 배경을 단순히 개인 단위로 보는 대신 그들이 상징하던 기능과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인물은 정치적 신뢰의 연장선에 있었고 어떤 인물은 현장 지휘나 조직 장악력과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둘 다 권력의 실제 작동과 밀접하다는 점입니다. 체제 중심부에 가까운 인물은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연장을 상징하고 현장형 실권 인물은 집행력과 조직 동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한쪽만 밀어내려는 국면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지나친 편중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긴장이 누적된 시기라면 최고위층은 어느 한 축이 압도적으로 전면에 서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쪽을 세우기보다 양쪽 모두의 행동 반경을 줄이며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인물의 낙마 자체보다 권력 구조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재배열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인사 조정이지만 그 안에는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며 향후 더 큰 결정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이어질 더 깊은 변화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핵심은 왜 서로 다른 축이 동시에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서 누가 아니라 무엇이 조정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이번 인사 변동이 일시적 소음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으로 시선을 옮겨야 할 곳은 단순한 인사 명단이 아니라 그 인사 조정이 어떤 구조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번 변화가 특정 진영의 일방적 확장이라면 흔들리는 사람들의 방향은 훨씬 더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신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인물들이 동시에 조정선에 올랐다는 사실은 지금 체제 내부의 우선순위가 누군가를 전면에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판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권력 투쟁이 격화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각 진영이 아직 힘을 남긴 채 상대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신이 증폭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조직 전체는 마비되고 현장은 혼선을 겪으며 결국 체제는 스스로 만든 불안정성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위 조정층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한쪽의 완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행동 반경을 좁히고 충돌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열립니다. 그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권력 교체의 예고편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작동하는 방어적 재조정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체제 내부에서 갈등이 누적될수록 인사의 목적은 적을 제거하는 것보다 위험을 분산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군과 연결된 고위 인사는 단지 직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자리는 명령 체계와 조직 충성, 그리고 상징 자본이 한데 얽힌 교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곧 그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온도를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2개 이상의 축에서 이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는 특정 인물의 실각을 넘어 전체 권력 구조의 과열을 시키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승부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너무 급하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중간 제동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군 조직 내부의 더 민감한 영역, 즉 법과 징계의 층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권력 구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의 시선은 보통 눈에 잘 띄는 자리로 먼저 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종종 보이지 않는 절차의 설계입니다. 특히 군 사법 체계와 연결된 자리의 변화는 늘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군 조직은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지만 그 질서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확정하는 것은 결국 제도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조직의 명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사법 시스템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구조화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인사 조정과 함께 군 법률 체계의 핵심 축까지 움직인다면 이는 체제가 단지 현재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성급한 단정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곧 특정 인물의 확정된 운명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고위 인사 조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제도적 처리의 통로가 정비되는 흐름은 어떤 체제에서든 자주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힘의 배치를 바꾸고 다음으로 그 힘의 이동을 합법성과 규율의 언어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겉으로는 질서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권력의 실질적 주도권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 사법 체계의 변화는 인사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인사 변화의 진짜 목적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눈에 띄지만 절차의 이동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차가 바뀌기 시작할 때 체제는 단순한 인사순환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의 재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바깥으로 넓혀보면 권력 중심부의 긴장은 늘 주변부의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제 내부가 안정적일 때는 상징과 의전, 전달 속도, 예산의 흐름이 놀랄 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중심부에서 균열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 불안은 가장 먼저 언어와 반응 속도, 그리고 돈의 방향에서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며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멈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체제는 과연 무엇을 최우선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읽어야 할 신호는 정치적 의전과 상징 언어의 변화입니다.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에서 의전은 장식이 아니라 질서 그 자체입니다. 이름의 배열, 표현의 강조점, 특정 인물의 존재감은 모두 정치적 온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처럼 작동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문장 구성과 호칭의 배치가 예민한 시기에는 체제 내부의 미세한 이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만약 최근의 공식 서술에서 과거와 다른 배열이나 강조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체상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 질서가 조금씩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던 상징 언어가 다소 분산되거나 과거의 집단적 권위와 연결되는 표현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다면 이는 체제가 스스로 긴장을 완화할 통로를 찾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상징은 언제나 현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따라서 상징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도 내부의 분위기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지방의 반응 속도입니다. 중앙의 메시지가 내려왔을 때 지방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호응하는가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의 리듬이며 정치적 확신의 속도입니다. 체제가 단단히 결속돼 있을 때 지방은 중앙의 의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해석하고 더 크게 확대하며 더 빠르게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 듭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는 이 리듬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회의를 열고 방침을 전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속도가 늦어지거나 표현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형식은 갖추되 실제 무게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연 자체보다 그 지연이 품은 심리입니다. 지방이 망설인다는 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중앙의 방향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먼저 충성하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 권력은 보통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망이 누적될수록 중앙은 상징적 통제력은 유지하더라도 실제 장악력의 밀도는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예산과 사업의 방향입니다. 어떤 체제든 가장 솔직한 언어는 결국 돈입니다. 연설은 포장할 수 있고 회의는 형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예산 배분은 우선순위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효율, 부채 관리, 투자 구조 조정 같은 표현은 단순한 경제 행정 용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시기에는
이 말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체제가 확신에 차 있을 때는 상징성이 강한 대형 사업과 과시적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추진됩니다. 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지방 관료 조직은 먼저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상징의 확장인지 아니면 재정의 방어인지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적 연출 효과가 큰 사업은 뒤로 밀리고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실무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은 체제의 집단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정직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모두가 같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원대한 구호보다 현금 흐름과 부채 위험을 먼저 챙깁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언제나 체제의 진짜 불안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한 장면으로 겹쳐보면 지금의 변화는 한두 명의 거취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징 언어가 바뀌고 지방의 반응이 느려지고 예산이 더 실용적으로 재편된다면 그것은 중심부의 긴장이 이미 주변부의 행동 원리까지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의 변화는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은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체제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 인물의 권위일까요? 아니면 인물과 무관하게 체제 자체의 연속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앞서 살펴본 군 인사와 법적 통로의 재정비, 그리고 지방의 미묘한 변화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조각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 흐름의 핵심은 누가 즉시 승리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려 하느냐입니다. 군 인사의 동시다발적 조정, 군 사법체계와 연결된 민감한 자리의 변화 가능성, 의전 언어의 미세한 이동, 지방의 반응 속도 변화, 그리고 예산의 방향 전환까지 이어지는 장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축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체제가 지금 가장 먼저 추구하는 목표가 확대나 과시가 아니라 위험의 통제와 충돌의 관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단순히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정치 이벤트라기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국면에서 시스템 전체가 급격한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 자기 방어 장치를 가동하는 과정으로 읽을 여지가 큽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찾는 단어들에 너무 빨리 기대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전면적 권력 교체의 전조로 읽고 싶어 할 수 있고 또 누구는 특정 세력의 완전한 부상으로 단정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 구조의 변화는 대개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거대한 조직일수록 변화는 종종 선언보다 먼저 절차에서 시작되고 구호보다 먼저 속도에서 드러나며 인사보다 더 깊게는 행동 반경의 축소와 재배치로 나타납니다. 지금 중국 권력 시스템 안에서 관찰되는 여러 신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한순간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느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체제 내부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점은 승패의 언어보다 관리의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어느 한 축의 절대적 확대를 허용하기보다 여러 축의 위험을 동시에 줄이면서 체제 전체의 연속성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다른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순간에 등장하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외부 환경은 복잡해지며 내부 결속은 과거만큼 단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강한 개인의 약화 자체가 아니라 그 약화를 둘러싼 혼선이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재편이라기보다 모두를 일정 부분 묶어두는 방식의 안정화, 시도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분명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또 누가 자리에서 물러나는가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표될 공식 문서의 어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방의 메시지가 얼마나 빠르게 정렬되는지, 그리고 재정과 산업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더 기울어지는지입니다. 인사 변화는 언제나 가장 눈에 띄지만
체제의 방향을 오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은 대개 문장과 속도, 그리고 돈의 흐름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상징보다 절차가 강조되고 과시보다 안정이 앞서며 일사불란함보다 조심스러운 간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 소음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에 더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부에서는 거대한 전환도 종종 아주 행정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한 줄의 통보, 한 자리의 이동, 늦춰진 회의, 바뀐 표현, 조용히 수정된 예산 항목이 쌓이면서 나중에야 모두가 그것이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변화일수록 가장 마지막까지 정제된 형식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을 서둘러 확정하는 태도보다 서로 떨어져 보이는 신호들을 차분히 연결해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눈앞의 인사 소식을 넘어 그 뒤에서 체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그래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언제나 표면 아래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사조정과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단발성 정리에 그칠지 아니면 더 큰 재정렬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개별 사건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의 인사와 법적 절차, 지방의 태도와 예산의 움직임, 그리고 정치적 언어의 변화까지 함께 놓고 볼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이름을 남기느냐보다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다음 국면을 건너가려 하느냐입니다. 큰 권력일수록 스스로를 바꾸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살아남는 시스템은 늘 가장 먼저 위험의 방향부터 바꿉니다. 지금 중국 권력 구조 안에서 포착되는 여러 장면 역시 바로 그 위험의 방향을 틀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켜볼 때는 표면적인 인사, 발표 하나하나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발표들이 모여 어떤 질서를 새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변곡점은 대개 모두가 소음을 듣고 있을 때 가장 조용한 변화의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